주홍 글씨 너데니얼 호손 지음. 법이나 종교, 윤리와 가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범은 항상 정당한 것일까? 설령 정당하다 할지라도 단지 규범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받아야 할까? 과연 인간의 죄는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을까? 작가는 17세기 청교도 사회를 생생하게 표현한 이 작품을 통해 청교도적 삶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 문장은 주홍 글씨 제대로 읽기 중에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전 주홍 글씨는 너데니얼 호손이 46세 때인 1850년에 간행되었습니다. 이 고전은 17세기 미국 북동부 지역인 보스턴을 배경으로 이곳에 뿌리 내린 청교도들을 등장인물로 삼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균형적인 생활을 강조했고 화려하고 호사스런 사치를 멀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금기시하여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측면도 강했습니다.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낳은 주인공 크리스토프 리는 혹독한 징벌과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종교적, 윤리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 본성과 규범 같은 것일 겁니다. 바로 청교도의 후예라고 자부하는 많은 개신교인에게서 말입니다. 그럼 주홍 글씨의 첫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감옥문. 우중충한 잿빛 옷에 잿빛 목갈 모자를 쓴 수염이 턱수룩한 남자들이 조 건물 앞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몇몇 아낙네들이 이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이 건물은 감옥이었다. 이곳의 대문은 흉중한 참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큼직한 무쇠못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다만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저 불길한 감옥 문턱에서 들장미들을 발견했으니 그 가운데 한 송이를 꺾어 독자 여러분에게 선사하려고 한다. 아무쪼록 이 꽃 한 송이가 이야기 도중에 만나게 될지도 모를 향기로운 도덕의 꽃을 상징하기를,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슬픔이 깃든 이야기의 어두운 결말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제2장 처형대의 서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어느 여름날 아침이었다. 감옥 앞 잔디밭에는 수많은 보스턴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무쇠못으로 고정해 놓은 참나무 문을 하나같이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야기의 막이 오르는 그 여름날 아침, 구경꾼들 틈에 서 있는 몇몇 여자들은 곧 눈앞에 펼쳐질 형벌 집행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그 당시는 그다지 교양 높은 시대가 아니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봐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억세게 생긴 아낙네가 입을 열었다. 헤스터 프린 같은 나쁜 계집은 우리처럼 나이도 지긋하고 교인으로서 떳떳한 사람들이 처리해야 하지 않겠소? 만약 우리가 저 훌륭한 계집에게 판결을 내린다면 판사들이 내린 그 정도의 처벌로 끝날 리가 없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자 다른 여자들도 하나 둘 말을 거들기 시작했다. 소문을 듣자 하니 킹스테일 목사님은 자신의 교구에서 어떻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느냐며 굉장히 가슴 아파하신다는군요. 판사님들도 신앙심이 깊은 분이겠지만 참 이 정도 많지 뭡니까? 헤스터 프리는 밟은 쇠로 이마에 낙인을 찍는 거를 받아 마땅해요. 그래야 법이 무서운 줄을 알죠. 그 환양년이 가슴 한복판에다 무엇을 달았다고 해서 얼마나 깜짝하겠어요. 도나 만화 브로치 같은 것으로 그 자리를 가리고는 태연하게 나돌아다닐걸. 다들 가슴에 무슨 표지를 다느니 이마에 낙인을 찍느니 하는데 죄다 가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저 여자는 우리 모두를 욕되게 했으니 마땅히 죽어야 해요. 아니, 저런 여자를 벌할 법률 하나 없답니까? 성경 말씀에도 있고 법전에도 엄연히 있는 걸 가지고. 그런데도 판사님들은 그 법률을 따르지 않았으니 자기 딸이나 부인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도 할 말이 없겠군요. 식민지 초기 보스턴의 어느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감옥문을 나설 때 어떤 안악들이 짓거리는 내용입니다. 보스턴의 백인들은 모두 유럽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입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마녀 사냥이 신대륙에서도 이어진 것입니다. 청교도, 즉 개신교인이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 보실까요?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시선을 끈 것은 따로 있었다. 그것 때문에 그녀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마저 마치 그녀를 처음 보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바로 주홍 글씨였다. 그녀의 가슴 위에 찬란하게 수놓은 A 말이다. 주홍 글씨. 그것은 헤스터를 평범한 인간관계에서 떼어내
숫자만의 세계에 가두어 놓은 것처럼 보였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생각났고 작가 인내 케르테스의 자전적 소설 운명이 떠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옷에 붙어있던 노란색 별 표식 역시 주홍 글씨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틀러는 유독교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히틀러의 관계는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마지막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미국 역시 17세기에는 청교도에 의해 마녀 사냥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서부 유럽도 여전히 신부와 남녀 차별이 이중 차별만큼이나 심했습니다. 기독교의 마녀 사냥은 주홍 글씨와 같은 낙인을 낳았던 것입니다. 5장을 살펴볼까요? 에스더의 아기는 날이 갈수록 눈부시게 예뻐졌다. 그 조그마한 얼굴에 슬기로운 빛이 더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슬픈 어미는 그저 신기하기만 하였다. 헤스터는 이 아이를 진주를 뜻하는 펄이라고 불렀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대가로 얻은 귀중한 것으로서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주홍 글씨로 그녀의 죄를 나타냈지만 신은 인간이 저지른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그녀에게 이처럼 귀여운 아기를 주셨으니 말이다. 그러나 헤스터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결과가 좋으리라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라나는 아이를 살펴보면서 혹시나 그 애에게 자신의 죄를 닮은 어둡고 거친 면이 숨어있지는 않을까 하고 날마다 마음을 졸였다. 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아본 것은 헤스터의 가슴에 달린 주홍 글씨였다. 어느 날 헤스터가 요랑이로 허리를 굽혔을 때 주홍 글씨를 둘러싼 빛이 반짝거리며 갓난아이의 시선을 잡았다. 아기는 조그마한 손을 불쑥 뻗어 주홍 글씨를 붙잡았다. 그러고는 철든 아이처럼 또렷한 눈빛으로 생근 미소를 띄었다. 그 순간 헤스터는 깜짝 놀라 주홍 글씨를 움켜쥐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뜯어버리려고 했다. 이때부터 그녀는 펄이 잠들어 있을 때 말고는 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주홍 글씨를 달고 저주와 욕설 그리고 치욕을 받아야 했던 헤스터 프리는 굳건한 의지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냅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인류가 깔아놓은 덕과 같은 규범에는 맞서 싸운 것입니다. 고전 주홍 글씨는 현대사회에서도 덕과 규범으로 차별을 일삼고 있는 많은 정치인과 선진자들이 꼭 읽어봐야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